새로운 콜앱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결 버튼을 누르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케라스 A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말이고,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API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펑션들을 모아놓은 것을 API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import TensorFlow as TF. 자,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해서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을 피팅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프레딕션을 하고 또는 이벨리에이트를 하고, 이게 텐서플로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한번 해보면은, 텐서플로우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TF, keras, sequential,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시퀀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퀀셜 모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름을 안 붙이니까 그냥 하나의 리스트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리스트,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모형의 레이어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f keras layers dense, 그리고 dense 레이어의 유닛을 몇 개로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닛을 32개를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는 항상 input shape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nput shape이 내가 쓰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여서 필이면 784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액티베이션 이퀄 렐루, 그리고 콤마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또 하나 더 넣어보면은 tf keras layers dense,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10개의 노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softmax를 사용하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액티베이션 펑션의 렐루가 뭐다라고 하는 걸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소프트맥스가 뭐다라고 하는 걸 몰라도 됩니다. 일단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전반적인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부르려고 하면은 이 모델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y 모델이라고 하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죠. 우변에 있는 일을 이벨리에이트하고 그것을 왼쪽에 있는 변수 이름에다가 저장을 해라. 자, 그리고는 이 모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서머리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서머리를 눌러보면, 자, 다음과 같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모델 이름은 시퀀셜, 그 다음에 레이어로 덴스 레이어 아웃풋이 32개, 그 다음에 또 다른 덴스 레이어 아웃풋이 10개인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모델에 적용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번 텐서플로우에서 가장 쉽게 예제로 사용하는 이 데이터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mlist라고 불리우는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각각 xtrain, ytrain, xtest, ytest에다가 저장을 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xtrain, ytrain, xtest, ytest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train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train 데이터고, 그 다음에 ytrain을 보면 ytrain에는 5, 0, 4 하면서 여기도 뭔가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test, ytest도 마찬가지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의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약간의 프리프로세싱을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이거는 그냥 텐서플로우와는 굳이 관련이 없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닌 그냥 어떤 스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 예를 들면 X트레인을 모양을 바꾸고 reshape 6만 개, 784 그리고 걔의 타입을 float 32로 바꾸고 걔를 255로 나누어서 그걸 다시 X트레인에다가 저장한다. 그리고 X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Y트레인, Y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도 데이터의 타입을 float 32로 바꾼다. 그리고 전부 다 6만 개 기본적으로 트레인에 6만 개의 데이터, 테스트에 1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트레인 6만 개의 데이터를 다시 5만 개와 1만 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슬라이싱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만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부터 세웠을 때 10,000번째 것부터 나머지 끝. 그래서 걔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도 밸리데이션 데이터, 또 트레인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피팅을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를 배우면서 배워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 컴파일이나 트레이닝은 한번 배우고 나면 어떤 모델을 쓰든지 거의 항상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려고 하는 거는 모델의 종류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델에 적용이 될 데이터를 어떻게 프리프로세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서 컴파일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거를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 이런 걸 가지고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텐서플로우에서 말하는 컴파일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말하는 컴파일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모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형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웃풋 사이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model dot compile 하고 흔히 세 가지를 적어주는데 사실은 하나만 반드시 적어줄 거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데피니션을 좀 읽어보면 옵티마이저는 RMS 프랍이라고 하는 일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로스가 뭔지 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안 정해져 있지만 없어도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로스만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로스는 예를 들면 PF keras, losses, 그 다음에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라고 하는 이름의 로스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 로스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로스의 종류도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로스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미그레이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로스 또 다른 하나의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로스로 크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고 그 각각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라고 해서 몇 가지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을 했고 그러니까 컴파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나의 로스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가지고 컴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피팅을 시키려면 my model fit 그리고 fit을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 세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X는 X train, Y는 Y train 하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번밖에 그러니까 한 입학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입학을 한 번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입학을 최소한 얘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핏의 결과를 내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입학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토리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히스토리
이를 쳐보면 로스가 첫 번째 입학에서는 0.22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입학에서는 0.17이었다. 로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모형이 잘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로스는 그냥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보기 위해서 뭘 넣어주냐면은 이 히스토리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 부분에다가 뭔가 새로운 거를 넣어줘요. 그래서 로스 말고 뭘 넣어주냐면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애를 넣어줍니다. 리스트의 형태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의 기준을 놓고 보겠다 또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겠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경우에 보면 tf keras 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이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sparse categorical accuracy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얘를 리셋시키면 이번에는 여기에 보듯이 sparse categorical accuracy라고 하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accuracy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확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96%를 맞춘다. 그리고는 다시 돌렸기 때문에 히스토리 안에 뭔가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로스는 얼마였고 그 다음에 이 accuracy는 뭐 96%였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사실은 뭐가 된 거냐면은 모델이 트레이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이 모형을 가지고 뭐 프레딕트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my model dot predict 한 다음에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x 테스트 하면은 x 테스트는 사실은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예를 들면 0번부터 3번까지만 한번 프레딕트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게 프레딕션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결과 자체는 하나의 커다란 리스트로 나오는데 그 리스트 안에 다시 또 다른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를 안에 있는 리스트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를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래서 확률입니다, 이게. 그래서 0번 캐터고리, 1번 캐터고리, 2번 캐터고리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큰 숫자인가. 그래서 이 지수 부분을 보면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0, 1, 2, 3, 4, 5, 6, 7번일 거다. 7번일 확률이 99.9%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수가 가장 작은 애가 얘니까 얘는 그 숫자가 2일 거다. 또 여기에서는 1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프레딕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모형이고 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시퀀셜이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면은 나는 여기를 뭐 64개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64로 바꾸고 다시 모형을 돌리면 모형이 아웃풋에 여기 64, 그다음에 여기 10개.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 중요한 거는 인풋 쉐입을 넣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중요한 거는 나의 아웃풋 쉐입이 내가 가지고 있는 Y하고 모양을 같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전처리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로스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통 뭘 더 넣어주냐면은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pf, keras, optimizers 그리고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컴마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한 줄에 쭉 돼 있어서 별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모델을 컴파일을 할 텐데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로스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로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누구를 쓸 거다. 그다음에 로스는 지금 여기에서 스파르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다. 그다음에 매트릭스로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기본인데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 로스만 보고는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애를 넣어줘서 이 모형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컴파일이고 그 다음에 모델을 피팅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항상 순서가 X 데이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Y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이름이 요 변수 요 아규멘트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학 둘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배치 사이즈라고 해서 내가 이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6만 개의 데이터를 몇 개씩 나누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계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배치 사이즈를 내가 128개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치 사이즈가 128이기 이전의 숫자인데 128로 바꾼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여전히 두 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학수가 2이기 때문에 두 번 돌려야 되는데 첫 번째 게 돌아갔고 두 번 돌려야 되는데 두 번째 게 돌아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 39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391과 뭐가 연관이 있냐면 이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 트레인 데이터는 원래는 6만 개였어. 그런데 그 중에서 10,000개를 일부러 띄어서 걔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는 5만 개인데 내가 이 5만 개를 128개 단위로 묶어서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128로 나눠 보면 390.625가 나오죠. 390.625이기 때문에 사실은 5만 개를 128개씩 쭉 자르면 마지막에는 몇 개가 128개가 안 되는데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남은 128개를 안 되는 애가 하나의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배치의 개수는 391개. 그래서 여기가 391이 되는 겁니다.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모형이 얼마나 빨리 트레이닝이 되는지 또는 이 모형이 얼마나 잘 트레이닝이 되는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치 사이즈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넣어줄 수 있는 옵션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 아까 앞에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x val 또 하나는 y underscore val 하고 돌리면 모델의 피팅은 기본적으로 x 트레인, y 트레인에 대해서 모델을 피팅을 시키는데 그렇게 피팅시킨 모형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자, 입학이 돌아가는데 몇 초 올렸다. 그다음에 로스가 얼마다. 그다음에 애큐러시가 얼마다. 그런데 그 로스와 애큐러시를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밸리데이션 로스는 얼마고 애큐러시는 얼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밸리데이션 로스 또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와 그다음에 트레이닝 로스, 트레인 애큐러시를 비교를 해서 이 모형이 오버피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은 이번에는 로스가 얼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닝 로스죠. 그다음에 여기 애큐러시가 얼마다.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프레딕트 하는데 사실은 밸리데이션을 하나 안 하나 프레딕트는 똑같아요. 프레딕트가 똑같다고 해서 지금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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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얘가 답이다라고 하는 식의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약간 변했지만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이 모델이 예측을 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